초등 고학년이 되니까 교과서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얘가 이렇게 무식한지 몰랐는데 진짜 큰일 난 것 같아요. 책을 한 권도 안 읽어요. 이대로 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연기력이 좀 폭발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습적으로 본격적인 기초가 다져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때부터 학습 부담을 크게 느끼기 시작하시는데요. 과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초등 5학년, 6학년 자녀를 둔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을 위해 학습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국어학습 방법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초등 5, 6학년은 제일 중요한 게 본격적으로 학습 역량이라는 걸 기르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어떤 학습적인 역량이 사실 이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 두 과목을 잘 보고 못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힘을 기르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책을 많이 읽거나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교과서 중심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배운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본인이 이렇게 이해한 지식이 있다면 이런 습득된 지식을 정리도 해보고 또 이것을 활용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역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국어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 초등 5, 6학년 국어는요, 무엇보다도 교과서 완벽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게 좋죠. 그리고 교과서에는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 과목의 지식까지도 체계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교과서를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탄탄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주요 과목의 교과서는 다 비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과목 교과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국어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교과서 학습에 좋은 참고서는 문제풀이 위주보다는 본문을 잘 설명하는 참고서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3학년, 4학년 때 제가 추천드렸던 교재가 2개가 있어요. EBS 만점왕, 또 오공비 초등 국어 이런 거 여전히 괜찮고 다른 과목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로 5, 6학년부터는 사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학습법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교과서 본문을 꼼꼼하게 이해하는 것은 3학년, 4학년 학습과 유사해요. 교과서 자습서나 참고서 준비해 주세요. 앞서서 권유해드렸던 만점왕, 오공비 국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본문을요, 한 쪽씩 천천히 읽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반드시 문제를 통해 확인을 해요. 틀린 문제는 해설지로 왜 틀렸는지 이유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 본문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양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중요한 내용 이제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단어 의미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요, 본문과 선지를 정확하게 나누어 보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본문의 단어는 문맥적 의미고, 문제나 선지의 단어는 사전적이고 정확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어요.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때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중요하고요. 사전적인 의미를 파악할 때는 문장에서 그 단어가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 방법 모르면 이 두 가지를 혼동할 수 있어요. 사전적 의미를 파악해야 할 때 대충 문맥만 보고 이해를 하고 반대로 문맥적 의미를 요구할 때 사전적인 정의를 끼워 맞추려고 하죠.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면 문해력, 국어 실력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학습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는 겁니다. 1. 본문을 볼 때는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2. 문제를 풀면서 선지를 볼 때는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마쳤다면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뒤에 있는 단원 평가가 있거든요. 반드시 시험처럼 활용하세요. 초등과정에 시험을 많이 보지 않죠.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단원 평가를 통해서 소단원에 대한 이해도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해야 되죠. 가슴은 아프지만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본문을 다시 찾아서 이론부터 다시 확인하면서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공부를 할수록 실전 시험과 고학년 과정에서 실력이 탄탄해집니다. 자, 사전은 종이사전 추천드릴게요. 앞서서 단어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국어에서 단어는 무조건 중요해요. 5, 6학년부터 모르는 단어가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듯이 찾아보는 습관을 제발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5, 6학년부터는 권장이 아니라 단어장을 약간 필수적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어떤 과목이든요. 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할 때 모르는 의미들이 나오면 꼭 사전을 찾아보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노트는 한 권만 있어도 돼요. 한 권의 노트에 이렇게 과목별로 페이지를 좀 다르게 해서 기록을 해도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적어두면서 사전에 있는 다른 의미들도 같이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사전이나 인터넷 사전보다는 동화 세국어 사전과 같은 일반 사전 추천할게요. 또 그 종이 사전을 추천합니다. 사전을 자주자주 활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휘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글과 문장에 대한 이해력도 상당히 정교해져요. 또 종이 사전은요, 손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보면서 이렇게 넘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유사한 단어들도 많이 접하게 될 수 있고 사전의 체계적인 순서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굉장히 유용한 면이 있어요. 한문 공부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실 한문 공부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죠. 3학년, 4학년 학습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뭐 일반 생활에서 말하고 소통을 할 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학습을 할 때는 한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 과목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학 교과서만 보더라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물질, 규칙성, 결합, 자연, 구성 이런 것들 다 한자입니다. 80%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 있죠. 이러한 부분은 수학을 공부하든 사회를 공부하든 어떤 공학 과목을 공부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한자어, 한자, 한문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확실히 어떤 교과 과목이나 어떤 이론 공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유리하긴 하죠. 급수 시험을 하든 학습지 학습을 하든 아니면 한문 공부를 하든 어떻게든 접하게만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문 공부를 할 때는 제가 50강을 무료로 찍은 사자소학 유튜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학습을 해도 괜찮아요. 사자소학은 사실 외우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친숙해지고 한문의 해석과 활용도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니까요. 한 강의에 5분도 안 되니까 그냥 꾸준히 보면서 친숙해지라는 목적으로 찍은 것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법 최종 정리입니다. 3학년, 4학년 때 학습했던 방식 기억나시죠? 유사합니다. 교재를 한 권 선정해서 한 페이지씩 꼼꼼하게 공부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틀린 문제는 본문을 다시 확인을 하고요. 이유를 찾고 해설지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단어장을 만들어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했어요. 또 단원 평가로 시험을 보듯이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자와 한문을 공부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5, 6학년 때는 3, 4학년의 학습법을 유지를 하시더라도 사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학습적인 지식을 완벽하게 좀 정리하는 단계로 나아가시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렇게 기초적인 학습을 잘 해두고요.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중고등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등까지는 국어를 학습적으로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부하는 방식을 좀 익히고 습관을 잡는 정도로 하시면 사실은 좋아요. 국어라는 과목은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언어죠. 다른 과목을 하면서도 사실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미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고등 국어에 나오는 모든 비문학은 사회나 과학 등의 교과서에서 나온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 과목 같은 과목을 학습하는 게 단지 그 과목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넓히는 것이고 비문학 독해를 제대로 훈련하고 있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별 공부도 잘해 나가는 것이 국어 학습 역시 잘해 나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후의 국어 학습 과정은요. 중등 국어 학습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등 국어 학습법에 대한 내용들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